아니, 어머님 집까지 팔아서 들어오셨으면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 집에 들어오셨으면 적어도 생활비 정도는 내시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보, 어머니가 여기 오신 이유는 그냥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마음 아프시지? 그럼 당신이 말해봐. 생활비에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힘든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면 우리가 뭘 먹고 살겠냐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이제는 너희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집을 팔아 아들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집을 판 돈을 둘러싸고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는 70세 김순자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넘어 노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혜로운 삶의 교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뒤 홀로 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아 아들 민수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잠시, 경제적 부담과 생활의 무게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영 씨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부담스러웠고 경제적 어려움은 그녀를 점점 더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여기로 들어왔니? 지영이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서 나도 마음이 무겁구나. 어머니 저희가 요즘 정말 힘들고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안 되잖아요. 나도 너희 힘든 건 알아. 내가 조금만 더 아끼고 조심해서 너희를 덜 힘들게 해야겠지. 내가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하구나.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오셨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외로움 속에서 아들내외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지내려면 함께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아들내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며느리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인데? 말도 마.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집도 팔고 오셨다길래 생활비라도 조금 도와주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너무 힘들면 남편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해도 맨날 어머님 편만 들어 내가 무슨 나쁜 며느리 된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해. 너도 좋은 사람 되고 싶겠지만 너무 참으면 결국 너만 손해봐. 필요하면 단단히 말해. 그래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우리 애들도 키워야 하고 생활비는 점점 부족하고 답답해 죽겠어. 며느리 지영 씨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서운함뿐 아니라 자신이 희생되고 있다는 억울함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 민수 씨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점점 늘어가는 경제적 부담과 자녀 양육으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한다는 상황이 그녀를 더 날카롭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김순자 할머니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손에 든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건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인데 내 선택이 정말 잘못한 걸까? 다음 날 며느리는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경제적 부담과 육아, 스트레스를 김순자 할머니에게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민수 씨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냉랭해져 갔습니다. 어머님, 어제 설거지는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오면 최소한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셔야죠. 미안하다. 지영아, 갑자기 어제 팔이 너무 아파서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팔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야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어제 팔이 안 좋아지신 건데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당신은 맨날 어머님 편만 들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이 나와? 당신도 집안일 좀 도와주라고. 내가 지금 설거지 바로 할게. 너무 화내지 말아라. 잠시 후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 민수 씨를 조용히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괜히 너희 집으로 들어왔나 보다.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나도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요즘 많이 예민하긴 하지만 다 우리 살림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희 둘이 매일 싸우는 것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서. 어머니, 짐이라니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냥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잘 얘기해 볼게요. 아들 민수 씨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더 이상 중재할 자신도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점점 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고 느끼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가족의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테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집 사는데 어머니 집까지 팔면서 돈도 보태주셨잖아. 그럼 당신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지. 어머님 집 팔아서 우리 집 살 때 도움 준 건 알겠어. 하지만 그 뒤로 뭐가 있어? 지금 내가 다 떠안고 있다고.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양원이라도 보내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어머님도 요양원이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우리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잖아. 며느리 지영 씨의 발언은 아들 민수 씨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보다도 현재의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어버린 김순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이 귀에 들어오자 표정은 굳어집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고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김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지영 씨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정말 그렇게 떠나야만 하니? 어머님,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힘들다 보니 그냥 잠깐 생각해 본 거예요. 알겠다. 내가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더 생각해 보마. 김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이 집에서 자신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너도 참 힘들겠다.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려니 고생이 많네.
솔직히 정말 힘들어. 근데 남편은 맨날 어머님만 편들고 나 혼자 떠하는 느낌이야. 요양원 얘기 꺼냈더니 화를 내더라. 그럴 땐 강하게 말해야 해. 네가 너무 참고만 있으면 결국 너만 손해봐. 맞아.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남편하고 제대로 얘기해보려고. 나도 이제 한계야. 며느리 지영 씨는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애정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국 더 큰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애들 학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도 여기 계시는 동안 생활비를 보태주시는 게 좋겠어요.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내가 집 팔아서 너희 집 살 때 도움 주지 않았니? 지금은 나도 여유가 별로 없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요. 지금 저희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어머님도 조금은 도와주셔야죠. 나도 남은 돈으로 겨우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어. 더 이상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 점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저희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게 부담이에요. 며느리 지영 씨의 직접적인 발언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아들 내외의 집에 들어올 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지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짐처럼 여겨진다고 하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눈빛에는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생각 안 해봤어? 그럼 당신은 생각해봤어? 우리 집 사정은 내가 매일같이 돈 걱정하고 애들 챙기고 일하는데 당신은 항상 어머님 편만 들잖아.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어. 지금 와서 조금 힘들다고 어머니를 밀어내겠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다 책임져.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며느리 지영 씨의 분노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갈등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서랍 속 작은 상자를 열고 몇 장 남지 않은 현금을 세어봅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네. 그래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김순자 할머니는 손을 떨며 돈을 다시 작은 상자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남은 돈을 바라보며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소망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내가 남은 돈에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로 도와줄게. 그래도 많이는 못 줄 것 같다. 저희가 요즘 워낙 힘들다 보니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겉으로는 감사의 뜻을 표현했지만 며느리 지영 씨는 시어머니의 돈을 더욱 탐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지원을 당연히 여기며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돈 조금 보태주신다니 다행이네. 근데 그걸로 너희 힘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솔직히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근데 어머님이 남은 돈이 더 있을 것 같아. 그걸 어떻게든 끌어내야겠어. 내가 더 강하게 나가야 돼. 그런 거 미리미리 받아놔야 나중에 안 후회해. 김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지영 씨의 경제적 요구에 응하며 자신이 가진 마지막 돈을 내놓았지만 그 돈으로도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런 행동은 결국 김순자 할머니를 더욱 소외된 존재로 몰아넣게 되고 가족 간의 신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김순자 할머니의 위치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고 이제 갈등은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어머님이 조금 보태주셨다지만 정말 이게 전부일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남은 돈 다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야?
그런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내 말 듣고 있는 돈 다 내놓으셨잖아. 다라니? 난 그게 전부라고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님이 평생 모아둔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니도 나이 드시고 병원비며 본인 생활비가 쓰다 보면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런 의심은 하지 말아줘. 그럼 우리도 줄줄이 허리띠 졸라매야겠네. 내가 당신 대신 이 집 재정을 책임지는 것도 이젠 질려? 며느리 지영 씨는 시어머니가 가진 돈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고 그런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든가 보구나. 내가 너희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어머니, 아내도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도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여의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고 제가 어머니를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아내랑도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아들 민수 씨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말 속에서도 자신이 느끼는 피로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갈등은 이미 그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지칠 것 같아. 어머니랑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솔직히 내가 지쳐. 근데 당신은 계속 어머님만 편들잖아. 계속 참으면 결국 우리만 손해야. 어머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아야 해. 며느리 지영 씨는 시어머니에게 더 강하게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김순자 할머니가 가진 마지막 자산까지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결국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남은 돈을 생활비로 더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그 돈마저 쓰면 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떠안고 가야 한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죠? 그래도 내가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두려운 게 많다. 저희도 두려워요, 어머님. 저희도 매달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며느리의 강경한 태도에 김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자신 역시 노후를 위해 최소한의 자금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방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게 가족이라는 건가? 내가 모든 걸 줘도 행복하지 않은데 도대체 뭘 더 해야 할까? 서랍 속 작은 상자를 열어 남은 돈을 꺼내봅니다. 몇 장 남지 않은 현금을 쥔 김순자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다시 작은 상자를 닫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남은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말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생각은 해봤어? 난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어머님이 가진 돈을 더 쓰셔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힘으로는 못 버틴다고. 그럼 어머니 보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럼 대안이 뭐야? 당신은 맨날 어머님 편만 들잖아.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는데. 부부간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갈등 끝에 김순자 할머니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갈 곳이 없었던 김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순자야, 너 정말 집을 떠난다고? 칼대는 있는 거야?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예전에 소개해준 그 시골집 있잖아. 주인도 오랫동안 집을 비워뒀다길래 내가 잠시 빌리기로 했어. 거기서 조용히 지내보려고. 그 시골집이면 사람이 드나들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거기서 살 수 있겠어? 그래도 괜찮아.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렇게 외로운데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잖아. 참 너도 참 독하다. 그래도 힘들면 꼭 연락해. 내가 널 그냥 둘 순 없으니까. 고맙다. 옥분아, 내가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김순자 할머니는 친구의 도움으로 오래된 시골집을 빌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한적한 마을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가족과의 갈등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아? 내가 너희 집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떠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어머님 저희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막상 어머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아니다. 너희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게 나도 편할 것 같구나. 나도 나만의 삶을 살아보마. 김순자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낡은 시골집 앞에 도착합니다. 집 앞에 핀 들꽃과 오래된 나무들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구나. 이제는 이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니 잘 왔어.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먼지가 쌓인 작은 방을 둘러봅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걸려 있고 창밖으로는 농과 밭이 한눈에 보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시골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 지영 씨는 부엌에서 서둘러 아침을 준비합니다. 식탁에 반찬을 올려놓고 바쁜 손길로 국을 데우며 혼잣말을 합니다. 어머님이 계셨을 때는 아침 준비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엄마, 이 반찬 좀 짜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 다음엔 좀 덜 짜게 해볼게. 오늘은 그냥 먹어. 엄마,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생선구이 먹고 싶어요. 그랬지. 할머니가 생선구이를 정말 맛있게 구우셨지. 엄마가 다음엔 한번 해볼게. 김순자 할머니가 집을 떠난 뒤 며느리 지영 씨는 시어머니가 해주던 작은 일상적인 일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자리가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데 그치지 않았음을, 시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고 그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갔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말도마 어머님 떠나시고 나서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땐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그럼 어머님한테 다시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너희도 좀 편해지고. 그렇게 말하기엔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렸어. 어머님이 떠나신 것도 사실 내 탓이 크니까. 그래도 가족끼린 다시 풀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친구의 조언에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저질렀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컸기에 시어머니가 용서해 주실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 나도 그래. 어머니가 계셨을 땐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나 어머님께 너무 심했지.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어머님이 떠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라도 그렇게 느꼈다면 다행이야. 우리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려 가는 건 어때?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께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사과하고 그동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래. 할머니도 너희를 보고 싶으실 거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가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사과할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재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백하고자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마당에서 꽃을 손질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집 앞에 차가 멈추고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내립니다. 어머, 너희가 다 같이 왔구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희 얼굴 보니까 난 그걸로 됐다. 그동안 힘들진 않았니? 어머님께 상처 준 걸 후회해요.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됐어. 지영아, 나도 너희가 행복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는 오랜 갈등 끝에 김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과정에서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사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작은 시골집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도와 부엌에서 반찬을 나르고 아들 민수 씨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정리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 반찬은 가져갈게요.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옆에 있으니 정말 좋다.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께서 계셨을 때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어머니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역시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려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요리는 최고예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가 온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단다. 많이 먹어라.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어머님 요리 배워야겠어요. 아이들도 좋아하니까요. 여보, 어머니께 배우려면 고생 좀 해야 할걸? 어머니 요리는 쉽지 않거든. 고생이라니 배우려고만 한다면 언제든 가르쳐 줄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맛있는 밥을 먹는 게 나도 가장 행복하단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식탁 위의 따뜻한 분위기는 예전의 갈등을 잠시 잊게 만들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아들 내외는 김순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님, 시골 생활은 괜찮으세요? 너무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처음엔
외롭기도 했지. 하지만 여기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가 너무 혼자 계시지 않도록 저희도 신경 쓸게요. 고맙다.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여의가 서로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조금씩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해.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족들과 나누며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가족들 역시 그녀의 말을 들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며느리 지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그동안 왜 그걸 몰랐을까? 참 내가 어리석었어. 우리도 그땐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더 잘해드리자. 그래, 어머님께 더 이상 상처 드리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어.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앞으로 더 나은 며느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갚아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앞에서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지. 지금처럼 서로를 더 아끼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족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김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이제 이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가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나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혹은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아요. 인생의 나침반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